우리 주변에요. 사실 이렇게 몇 년째 소화도 안 되고 속 아프고 더부룩하고 그래서 병원을 찾았는데 그냥 만성위염이에요. 뭐 이런 진단 받아서 고생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뭐 위장병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우리나라가 암에 좋은 음식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네. 보면은 통계를 한번 보면요. 네. 세계에서 위암이 제일 많아요. 지금 소화기계 쪽의 암이 10년 동안에 70%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위암은 43.5%, 대장암은 뭐 급속하게 늘어나서 지금 세계 1위 다가올라오고 있고, 식도암도 이렇고. 아무튼 위장의 그 위장병 환자들의 예후가 쏙 좋지 않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다 보면은 검사해보면 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거의 80% 정도, 10명 중에 한 7, 8명 정도가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은 신경성이라고 그러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원인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좀 의학적으로 약간 사각지대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악성 소화기계 질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장병을 쉽게 볼 그런 상황이 아닌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장병 상황이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낫지 않은 위장병의 원인을 단순히 이제 신경성 혹은 과민성이라고만 진단을 내리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원장님. 그렇죠. 네. 원인 없는 질환은 없을 거예요. 네.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날 일은 없죠. 근데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여기 우리 문헌에 보게 되면은 그 담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헌에 나옵니다. 우리 한약 고유에. 그러니까 우리 한약에서는 적취라고 그래가지고요. 오장육부가 다 굳어질 수 있다고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위장이 소화기 계통이 굳어지는 것을 이제 담적병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소화는 안 되는데 검사해서 안 나오고 또 나중에 암으로도 진행되는데 그 예측을 못하게 되고 하는 그런 바로의 그 실체가 위장이 굳어지는 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염, 위궤양, 역류성 이런 질환도 있지만 위장이 간이 굳어지면 우리가 간경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위장에도 경화 현상이 진행되는 소화기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한약 고유의 적취병에서부터 이제 유래된 그런 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담든 것처럼 이렇게 굳어져서 네. 운동성이 떨어지고 이런 거를 이제 담적성이다 이렇게 담적병이다 얘기를, 이렇게 담적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선 저희가 이제 영상을 또 보겠는데요. 네. 담적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위장의 모형이잖아요. 네. 우리가 내시경하면 여기만 보죠. 네. 그렇죠. 여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안 보이죠. 보이죠. 네. 여기가 굳어지는 거예요. 경결되는. 그래서 요 조직. 모르는 거구나. 네, 그래서 내시경에 나오지는 않은데 환자는 소화 안 된다고 호소했던 바로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점막 요 속살 조직이죠. 네. 얘가 왜 망가지느냐는 얘기죠. 그 이제 원인을 한번 제가 살펴보는데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점막입니다. 여기가 좀 크게 확대한 건데 네. 이 점막에는요 문이 있어요.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아주 신기한 문인데 사이즈가 이제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작은 사이즈인데 이 문은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냐면은 네.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다 분해가 되고 아주 독소가 없는 음식이라면 열려서 이렇게 흡수가 되도록 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먹은 음식이 독소가 많고 또 분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흡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싹 닫아가지고 우리 몸을 보호하고 이제 위장 속살 조직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지킴이죠. 관문이죠. 이런 문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빨리 먹어가지고 전혀 씹지 않고 내려오는 음식이 많죠. 네, 네. 그냥 덩어리처럼 막 빨리 잡숫고 과식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네네. 음식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분해가 다 안 되잖아요. 그럼 찌꺼기가 생기는데 찌꺼기가 여기 미생물 구조나 더운 구조 때문에 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부패를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물처럼 되는데요. 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담 독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담 독소가 아까 그 문을 뚫고서는 떨어지네요. 이렇게 점막 속살 조직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 점막 속살 조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굉장히 좋은 기관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축적이 되면서 이제 위장 외벽이 위하고 장 외벽이 굳어지면서 독소로 축적되는 현상으로 변해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위장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러한 그 독소들이 위하고 장에 있는 독소들이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서 퍼집니다. 퍼져가지고 전신으로 가요. 전신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그 사람이 약한 곳으로 이 담 독소가 피해 섞여서 축적이 됩니다.
어머.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전신병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나 소 안 되면 두통 있어, 어지러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증명이 됐던 것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쌓이진 않았을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꼭꼭 씹어서 소화를 정말 잘 시켜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원장님 그 증상이 우리가 흔히 겪는 그 속이 좀 답답하다든가 이렇게 좀 더부룩한 그런 증상 같은 경우도 나타나는 거죠? 예, 그렇죠. 네네. 담적병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하나는 우선 위하고 장이 굳어지니까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또 굳어지니까 아프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아까 덤 독소가 전신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두통, 어지럼증, 뒷목, 어깨, 뭐 통증, 뭐 그 외에도 많은 증상들을 이제 발생을 시키지만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이렇게 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약간 그런 증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송 보시고 계신 많은 분들도 네. 저거 나 증상하고 비슷하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겸 체크리스트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담적병 환자들을 저희가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특징적인 증상 대표적인 게 있어요. 네. 제가 소개할 테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몇 점쯤 되시나 한번 보세요. 떨리네요. 우선은 첫 번째가요. 명치 끝이 항상 답답하고 어머. 또 역류가 잘 됩니다. 역류성 식도가 바로 이 위장이 굳어져서 안 내려가니까 역류하는 그런 형태의 증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툭하면 잘 체합니다. 뭐 조금만 더 먹어도 체하고 신경만 써도 체하고 하는 등의 잘 체하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항상 속이 메식거리고 니글거리거나 참을미를 잘해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가 잘 차고 항상 속이 더부룩합니다. 배변 장애도 있고 그리고 가스가 이렇게 풍선처럼 부푼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얼굴이 항상 누렇고 이 담 독소가 음식 찌꺼기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미세하게 부패하면서 이제 피부에도 가거든요. 그럼 피부가 이제 검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머리 아프고 어지러운 것이 어머, 나야. 대부분 다 담적 때문에 생기는 걸로 이제 나타납니다. 대개 우리가 두통 있고 어지럽고 그러면은 뭐 MRI도 찍고 이비인후과에도 가고 이러지만은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네. 경우에는 위장의 담 독소가 뇌에 이제 파급이 돼서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담적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다 대부분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담적과 두통의 머리의 문제는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크서클, 눈 통증 이것도 담 독소가 눈 주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다크서클 생겨요. 네. 그리고 건망증 생기면서 진행되면 치매도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주 치료 잘 안 되는 구취 환자들이 바로 이 담적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뒷목 뻣뻣하고 어깨 그러면 담 결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그것이 담적의 담이 어깨에 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담적을 치료하면은 꼭 마사지를 1년 내내 하는 분들도 많던데 그대로 좀 이렇게 완화해 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피곤하고 또 여성의 경우는 뭐 냉이나 염증, 자궁에 이제 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증상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3점 미만이면은 뭐 그렇게 봐줄만 하지만 네. 9점 이상 되면 심각한 거고요. 그 중간쯤 되면은 담적이 좀 진행되고 있다. 몇 개 나오셨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몇 개 나오셨어요? 저는 지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저는 5개가 나왔습니다. 네. 양호하시네. 저는 네. 7개 나왔어요. 7개 나왔어요? 저 어떡하죠? 네. 그거 뭐 대부분의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뭐 기본인가요? 10점이 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더더군다나 정확한 검사가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검사를 통해서 담적병을 확인을 해야 될까요? 네, 아직까지도 담적병을 지금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진단 기기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내시경으로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위하고 장이 경결되고 그 탄력이 떨어지는 형태의 진단을 기기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어떤 기계가 있냐면 이렇게 EAV라고 하는 기계인데 이건 독일 과학자들이 발명한 진단 기계인데요. 네. 위점막, 위하고 장 점막 속살 조직의 상태를 알아낸 첫 번째 기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담적병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진단 기기고 이것은 보험까지 이루어져서 어렵지 않게 네.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위 점막의 복막이라든가 점막 외벽에 있는 림프라든가 점막 외벽에 있는 혈액순환이라든가 세포들이 어떻게 활성화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고안된 담적 그 설문지들이 있습니다. 아주 네네네. 복잡한데
이걸 통해서 담적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